대우건설 백경입니다. 그야말로 참 요즘 급변도 거의 초급변이죠. 정신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AI가 거의 뭐 아젠다의 그 대장 아젠다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 유네스코 도시 창의도시 그 국제 포럼에서 예술과 도시와 스마트 시티와 AI 좀 무거운 주제가 같이 어우러진 상당히 좀 도전하기 쉽지 않았던 주제를 갖고 발표를 했고, 이거를 좀 더 바꿔서, 최근 이제 건설 산업 쪽에 AI 쪽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쪽을 좀 더 보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그 전혀 AI 쪽과 관련 없는 터널 기술자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이제 제가 2009년에 저 경주 방패장에서 근무했던 모습이고 후배고요. 2012년도에 올라와서 초대 기술 전략 팀장을 맡았고요. 그때 그 연구원에 기술 전략을 총괄하면서 IR 장현실상도 건설사 최초로 다 지금 탔습니다. 작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 트랜스포머 제1저자죠. 아시시 바완을 만났던 터널 기술자가 이런 친구를 만나리라고 생각도 안 했죠. 작년에 이런 또 특강도 했었고요. 요약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최초의 사진이죠. 약간 이제 정물화의 모습이죠. 왜 정물화했냐 하면은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장시간을 노출해서 만들어야 됐기 때문이죠. 1837년도 찍혀진 사진이죠. 이 사진이 갖는 의미는 이 당시에 정물화나 인물화를 그리던 이게 사진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화가입니다. 화가들이 가장 위협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한 15년 전만 해도 AI로부터 좀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을 가장 영역이 작곡가, 그림 그리는 사진 예술가 쪽이었으나 아시겠지만은 2022년도 챗GPT가 나오고 LLM에서 MMLM으로 바뀌면서 멀티모달로 바뀌면서 오히려 예술가 쪽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자기의 직업을 위협적으로 느끼는 그런 상황이 이 당시 1837년도의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가 곧 기회가 되고 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제 인상파의 탄생이라든지 입체파라든지 이 19세기에 다양한 시조의 미술 사조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현대의 사진 작가들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마네이가 1924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2022년도에 160억에 낙찰이 된 사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진 예술의 역사를 다시 썼고요. 그야말로 이제 뉴욕 경매에서 159억, 160억 원에 낙찰되면 아직까지 가장 큰 비싼 사진이죠. 밑에 사진은 라인강 2라는 사진인데 이게 이제 만네이 사진이 낙찰되기 전에 한 95억 정도에 1999년도에 95억 정도에 팔렸던 사진인데 재밌는 게 요 라인강 2를 잠깐 보시면은 상당히 고요한 라인강의 실제 사진인 것 같지만은 원본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뒤에 공장도 보이고요. 어, 이렇게 길에서 거닐는 사람들도 보이고 유람선도 보이고 이런 것들을 딜리미네이션 지우개 역할을 한 거죠. 요즘 이제 핸드폰 보시면은 이 기능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는 것들을 이 당시 이제 안드레이 그로스키는 상당히 컴퓨팅 작업을 많이 해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했던 것들이죠. 한 400년 동안의 그 인물화를 초상화를 갖다가 쫙 모아서 거기에 기반한 데이터에 기반한 아, 약 15,000개의 데이터 초상화에 기반한 만든 초상화입니다. 상당히 못생겼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도 뭐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잘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겐이라는 거를 갖다가 최초로 캔버스로다가 이제 옮긴 건데요. 특이한 게 여기에 쌓이는 그 당시에 여기에 작용했던 그 당시에 그 여기 보시면은 로직 이제 알고리즘의 코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예, 요거를 사인으로다가 해서 집어넣습니다. 2018년도 10월 달에 한 42만 불에 이제 경매가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지 그림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다양한 AI에 의해서 똑같지 않은 루틴한 여러분들 아시는 그 어, 비디오 아트의 대부분들은 테이프를 돌리다든지 로직한 어떤 로직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형화된 그림들이 반복 송출되는 것들인데 이 작품은 동일한 그림이 하나도 없이 계속 다른 그림들로 다 이제 랜덤하게 이제 만들어내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건축가 쪽으로다가 지금 오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건축에 창의적인 AI 방법이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패러다임이 잠재적인 파괴적인 변화를 구성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설계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의 기본 능력들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가 이제 첫 가우디와 신경만 작품이 어우러진 딱 보셔도 이건 가우디구나라고 하는 느낌의 어떤 작품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죠. 어떤 도전적인 건축 설계자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보통 새로운 의자를 보통 디자인할 때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에서 다양한 의자의 디자인들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죠. 이 세상에 새로운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지금 AI로 인해서 어떻게 만듭니까? 옆에 보시면은 아보카도로 디자인한 의자를 만들어줘. 디자인해줘.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까지 똑같이 아보카도 갖고서 의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실제로 인간과 기계가 협업을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오래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오토데스크 리서치에서 이와 같은 디자인의 아주 아름다운 의자를 만들고요. 솔직히 아름답기만 하고 기능성에서 떨어진다 하면 아무런 의자로서의 실용성이 없겠죠. 즉, 이 의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역할들을 구조 해석을 통해서 안전성까지 확보하면서 인간과 기계가 협업을 통한 디자인이 2019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는 그런 디자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이런 제너레이티브 스택들이 지금 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땅의 일조량이 가장 많고 가장 많은 좋아하는 그 모델로 평형수로 갖다가 최적화된 평형으로다가 모델링을 해줘. 그러면 사람이 뭐 했던 모델링이 아니라 AI가 조건만 이렇게 주면은 3배인지 4배인지 이런 조건들만 주면은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갖다 이제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의 어떤 표현의 다양한 것들도 이제 실제로 여러 이렇게 모형을 직접 만들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모델하우스도 만들고 요즘은 모델하우스에도 AR, VR을 활용하는 이런 VR, AR, VR을 활용하는 모델하우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실감형 모델하우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야말로 이 건설 분야에 AI가 가장 먼저 들어온 것들은 아키텍처 쪽, 건축 쪽에 상당히 먼저, 디자인 쪽에 많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공정, 토목, 플랜트 쪽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로봇이 스스로 다리를 만들어가는 3D 용접을 통해서 자기가 다리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 실제 암스테르담에 이제 시공한 이제 로봇이 자기의 다리를 만들고 자기의 지지대를 갖다 스스로 확보하면서 건너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군인들 공병대에서 다리 교량을 갖다가 가설하는 데 많이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교량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3D 프린팅을 활용한 건축들인데요. 교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제를 갖다 아크 용접을 통해서 교량을 직접 만들지만은 여러 가지 구조물들,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아름다운 모양, 비정형적인 모양들의 건축 조형물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광교에 사시는 분은 아마 이거 보신 적 있을 텐데, 광교 갤러리아. 상당히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이 보시면은 그 커다란 그냥 바위 암체 같은 데에 용암이 삐져나오는 듯한, 이렇게 용암이 삐져나오는 듯한 아름다운 건물을 아마 이게 아마 초저녁에 아마 촬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비정형 구조물들의 대부분들은 일반 설계보다는 그 3D 프린팅에 의해서 구조물들을 갖다 개별적으로 제작, 똑같은 면이 없기 때문에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다 만드는 것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잠시 우리 이 건설이라는 보통 이제 빌딩을 짓고 SOC 인프라를 갖다가 만들고 하는 이제 건설 쪽이 어느 정도 우리가 혁신적으로 지금 발전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캐네디안 모크족, 이제 캐네디안 인디언이죠. 인디언의 제3국인 노동자입니다. 이게 미국 뉴욕에 여기 보시는 거는 크라이슬러 빌딩이고요. 이분이 작업하시는 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 맨하튼 5번가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고 계시는 거죠. 만들고 계시고 거의 볼팅 작업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어마어마한 구조물이죠. 철돌 5만 7천 톤, 콘크리트, 그다음에 벽돌이 뭐 1,000만 개, 엘리베이터가 한 73개에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당시에 이제 고공 크레인도 없는 상태에서 1년 2개월 만에 1년 2개월 만에 1930년 3월에 착공해서 1931년도 5월에 착공했다니까요. 102층이라는 높이의 어마어마한 거대 구조물을 1년 2개월 만에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존 레스콥이라는 이 빌딩주죠. 이제 GM의 존 레스콥이 건물주로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고 아주 그냥 패스트 트랙으로다가 지금 작업을 한 거고요. 여기 클라이슬러보다는 좀 높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이 당시에 자동차 회사인 클라이슬러와 GM의 맞췄는 경쟁에 의해서 탄생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초고층 건물을 잠깐 보시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롯데월드타워. 세계 한 10대의 초고층 건물에 이제 들어옵니다. 한 555m 정도요. 이 구조물을 잠깐 보시면은 상당히 그 2010년도에서 17년이니까 건설하는 기간 자체도 한 7년 정도 소모됐고요. 다양한 또 일들이 벌어졌죠. 어, 아까 잠깐 보셨던 그
이 건물에서의 아까 사망자가 몇 명이었냐면은 6명, 6명이었는데요. 롯데 한국에서 그 최첨단 기술을 다 짓는 이 건물도 아까 그 인원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게 거의 뭐 10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건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건설 자체는 너무나도 발전 속도도 미미하고 생산성이나 안전성 측면에 있어서 타 산업과 비교해서 상당히 뒤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건설 시장에서 많은 그 손실을 봐서 2014년도에는 한 700억 이상의 어떤 1,400억 정도의 해외 시장을 가졌지만은 많은 손실을 지금 왔죠. 특히 중국이라든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타켓으로 갖고 있는 동남아시아, 중국, 중동, 이런 쪽 아프리카 쪽, 북아프리카 쪽의 시장에 중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려워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인건비 상승, 노령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건설 산업은 전통적인 방식으로부터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가 없는 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안전성 강화 이 세 가지 꼭지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세 가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경제적인 불확실성들은 지금 요즘 그 아파트 재건축에서도 아주 당장 타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재계 계약을 해제하는 어 그 아파트 조합 계약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당장 해소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그 저성장 국면에 있어서의 상당히 그 건설사, 대한민국에 있는 건설사들이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도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프로세스를 좀 발굴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높이는 신기술 도입하는데, 그중에 AI가 가장 앞서 있는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 건설 부분 AI의 도입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은 30% 이상, 한 절반 이상, 60% 이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규모들은 아직까지는 AI 쪽에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든지, 공사 현장을 관리하든지, 분석 예측 쪽에 AI를 통해서 현장을 관리하고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리포트를 갖다 뽑아내는 것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소소한 어떤 설계 적용하고 업무적인 보조적으로 하는 것들도 일부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ENR 테크라고 퓨처텍이라는 그 미국에서 글로벌 최신 건설 동향을 갖다가 하는 어떤 그 모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2003년도에 주요 탑4에다가 데이터 AI가 거의 40% 이상 나왔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점점점 AI 데이터 쪽이 2021년도 21%, 32%, 뭐 한 50% 데이터까지 BIM까지 하면은 이 정도 되는데요. 지금 뭐 한 데이터 AI 쪽이 한 40% 정도 이상 상당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젠다의 그 체크 포인트를 잠깐 보시면은 데이터의 AI 토픽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다. 그다음에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보편화로다가 지금 추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젠다 잠깐 보시면은 뭐 AI들의 어떤 이런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기술 발전과 챗GPT 등장, 그다음에 건설 산업 분야 등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자재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프로세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등에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컨셉도는 저희 직원이 2023년도 초에 밍 AI 이미지 크리에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 자기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내진 보강 컨셉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그림을 그려낸 것들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육상에서 만들었던 구조물이었는데 몇 가지 프롬프트를 조정해서 이 구조물은
물이 있는 댐에 있는 취수타비아라는 코멘트를 날려줬을 때 옆에와 같은 이런 그림들을 갖다 그려주는 것들이죠. 즉각적으로다가 반응을 하고 즉각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할 수 있는 AI를 이용한 이미지 아이디어 생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AI를 통해서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건축의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갖고 빌드잇이라는 어떤 상품으로다가 건축 설계에 AI 건축 설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단지의 아파트를 30분 이내에 빠르게 세대별 일조량, 최저 공사 견적, 용적률, 세대수별 보고서들 갖다가 제공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3차원 가시화할 수 있는 이런 뷰어까지 제공해주는 기존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 단축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었죠. 이와 같이 아파트 배형,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평형 시뮬레이션들을 통해서 왔고요. 아까 이거 보셨던 것들이죠. 그다음에 시공 관리 및 품질 관리 AI 챗 GPT 활용들을 잠깐 보실 텐데, 플랜트 쪽에서는 다양한 그 AI 데이터 기법들을 통해서 관리들을 일찍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딥러닝 기반의 도면 설계 분석에 오류를 탐지하는 복잡한 도면에 어떤 그 밸브 방향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사람이 일일이 조그만 도면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AI가 스캔한 도면을 갖고 설계도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AI가 눈을 갖고 있는 거죠. 다양한, 특히 AI 특징은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갖다가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타고난 성능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론으로 지형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입수를 하는데요. 다양한 건설을 통한 측량 대신에 드론을 통해서 공간정보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는데 이 공간정보 뽑아낸 데이터를 AI로 활용해서 현장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안전 AI로도 확장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건설 관리, 이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쪽에서도 요즘 챗GPT가 거의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건설 관련 매뉴얼, 이런 법률, 매뉴얼, 시방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핸드폰이나 패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것들이죠. 이거는 이제 2024년도 CSPI라고 해서 건설 생산성 증대를 위한 이제 어떤, 일본에서의 컨퍼런스 모임에서 발표된 철근에 대한 AI 영상 기술 인식을 통해서 철근 간격들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철근이 제대로 배근이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자동 확인하는 것들이죠. 건설 작업자가 어떤 도면도 없이 그냥 핸드폰만 딱 들고 가서 아니면 패드만 들고 가서 사진을 뚝뚝 찍게 되면은 거기가 그 위치를 갖다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하고 그 위치로부터 이 철근 간격 배근들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갖다 이제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지보수 쪽,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들을, 보통 기존 SOC 인프라들을 유지 관리하는 쪽이 더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중대재해법 처벌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스마트 안전관리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AI와 챗 GPT가 상당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전 AI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죠.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부터
건설 현장에서는 주로 안전 쪽에 작업 관리를 하기 위한 작업지 안전 강화, 보안 강화, 재해 감소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중장비에 이제 AI 비전 카메라가 탑재돼서 작업자와의 충돌, 협차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음, 이것도 이제 올해 6월 달에 있었던 일본에서 있었던 그 박람회에서 나온 건데요. 특이하게 이제 챗GPT하고 유압 글쓰기의 음성 제어를 이제 같이 결합시킨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이제 편하게 키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챗봇의 음성 제어로다가 같이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음성 입력 예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안전 보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팅하는 것들, 알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대화형으로다가 챗GPT 형식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음성 제어하는 스미모토에서 만들어 놓은 결착키의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건설 쪽에 AI가 어떻게 지금 들어왔나를 봤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더 발전해 나갈 것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스마트 시티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양한 송도라든지 뭐 부산의 델타 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뭐 네옴 시티라든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한국이 스마트 시티에서는 이제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2022년도 스마트 시티 인덱스에서 서울이 도시진흥화 선도시 1위죠. 횡단보도 건널 때에 밑에 바닥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파란불이 들어오고 접근하지 뭐 들어오지 마세요라든지 버스가 언제 도착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전력량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IoT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야말로 최첨단의 스마트 시티를 갖다가 서울시에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스마트 시티는 사람과 공간 그리고 이 시간이 연결해서 가치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는 결국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라고 보고 거기에 핵심은 이 공간과 시간과 인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하느냐. 그 연결하는 거에 기반은 어떤 데이터가 되겠고, 데이터의 어떤 딥러닝을 통해서 고급 정보, 인사이트가 있는 고급 인포메이션, 인간들한테 필요한 최적의 정보들을 갖다 그때그때 적응할 수 있는 AI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은 미래는 결국은 이제 연결과 결합의 어떤 이 두 가지 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인터넷 오브 띵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지만은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IoE의 시대로다가 지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 테크놀로지는 데이터와 통신, 그다음에 AI 이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실제 스마트 시티를 갖다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래에는 AI와 IoT가 결합된 AIoT 테크놀로지가 결국은 이 스마트 시티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텐데요. 어, 뭐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뭐 보이스 AI라든지 비전 AI 여태까지 컨벤셔널 했던 기존에 나왔던 기술들이 더 발달돼서 가족용 로봇이라든지 어떤 자연어 처리를 갖다가 그야말로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뭐 비디오에 대한 AI가 인식되는 것들이 탐지가 돼가지고 집안을 갖다가 보안을 갖다가 강화한다든지 도시 전체에 대한 보안들을 강화하는 활동들을 갖다가 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AIoT의 네 가지 분야를 잠깐 보시면은 몸에 차든지 어디에 붙이든지 하는 이런 웨어러블이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뭐 한 두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핸드폰이 이 눈 역할을 했겠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고글, 안경이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가 탑재된 안경이 왜냐면 핸드폰을 이러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경이 있든지 조그만 어떤 렌즈를 낀다든지 이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마트홈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부분의 저 브랜드 아파트에서는 기본적인 자체의 플랫폼을 갖고 운영하는 것들을 이제 갖고 계시고요.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붙어서 스마트 시티의 여러 가지 에너지 그리드, 그다음에 스마트 뭐 가로등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아주 편리 사람이 아주 편리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정보 정보들을 최적의 가장 적시적대에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에게 제공을 받는 그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로봇 대수로는 전 세계 1위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대수는 1위인데 결국은 이 로봇들을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이제 스마트 인더스트리의 이제 핵심이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AI가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들. 로봇에 AI가 들어가 있는 앞으로 모든 움직이는 것들에는 AI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모든 AI가 들어갔고 지금 나오는 노트북에 AI 다 탑재가 됐습니다. 온 디바이스로 지금 탑재가 돼 있고요. 모든 자동차에도 결국은 AI가 결국은 탑재가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AIoT 플랫폼은 지금 상당한 높은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주목해야 하실 게 지금 스마트홈 같은 경우 시장이 해봐야 10만, 뭐 800억 달러 정도, 800억 달러 정도지만은 이 전체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전체 보시면 한 5천억 불이 이상인 5천억 불 이상인 그야말로 한 6, 7배, 7, 8배 정도의 시장이 더 큽니다. 상당히 이 스마트 시티가 더 크고 있고 AI도 결국은 이런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시장보다는 이 스마트 시티라는 거대 어떤 체계, 도시 운영 체계에 AI가 깊숙이 관여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AI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나 뭐 스마트홈도 좋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시티 쪽에 포커싱을 두시고 접근하시는 것들이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상당히 큰 방향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마트 시티의 부분을 잠깐 보시는 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코델사 이게 소규모의 단지형 스마트 시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쭉 보신 것들입니다. 벌써 이제 에코델타 시티는 이제 부산에 벌써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돼 갖고 있고요. 세종시, 부산, 뭐 송도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들이 있고요. 이런 스마트 횡단보도,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세이브, 그다음에 글라스, 전기 충전 이런 것들이 지금 갖춰 있고 여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AIoT 플랫폼 결국은 세대 내에 어떤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지능형 영상 감시 AI 체육센터 로봇 스마트팜 전부 다 AI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스마트 밸리지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연결시키고 운영을 하게 되려면은 결국은 AI가 관여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음, 사우디의 빅 네옴시티는 서울이 한 44배, 약 640조 원 이상의 투자가 돼서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네옴시티에 대한 어떤 의혹들이 있어서 소규모로다가 지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는 크게 네 가지의 그 프로젝트가 지금 되어 있는 더라인, 옥사건, 뭐 그다음에 트로제나 펜타곤 해서 네 가지의 어떤 어, 프로젝트들의 큰 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보신 동영상은 어,
초대형 산악 관광단지인 트로제나에 대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트루제나는 산악형 어떤 리조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네옴시티라든지 다양한 이제 스마트 시티들은 너무나도 복잡한, 그래서 네이버도 지금 수출하고 있고요. 실제 많은 삼성이나 현대가 가서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그러면은 대부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트라고 합니다. 아트,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그만큼 어떤 이제 코끼리 스마트 시티에 관여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너무나도 다양한 어떤 산업군들이 이제 모여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스마트, 이게 스마트 시티야? 꼬리를 만지면서 스마트 시티, 아니, 다리를 만지면서 스마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셔야 되고, 여기에는 결국은 예술과 문화가 가미되지 않은, 가미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메마른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기술의 어떤 총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술과 문화적인 감각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마트 시티의 고품격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 요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이 그림은 보통 맥킨지나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많이 썼던 그림인데, 어, 시대의 변화가 되게 급격히 변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보통 이제 말을 할 때요. 이게 왼쪽 그림은 1900년도 뉴욕 오본가의 아, 장면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1913년도, 단지 한 4년, 3년, 3, 4년밖에 되지 않은 똑같은 거리를 찍은 사진인데, 왼쪽에는 전부 다 마차가 다니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부 다 포드 자동차가 지금 다니고 있죠. 그래서 마차에서 자동차로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통 주로 얘기하면서 했지만은, 잠깐 여기 보시면은 마차가 다니는데 요 유일한 한 대 자동차가 있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당시에 얘를 보고서 뭐라고 불렀냐? 자동차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이 없는 마차. 커리즈에서 이제 말이 없는 마차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3년 지나서 자동차가 다 다니고 있을 때에 말이 끄는 마차가 지나가죠. 말이 끄는 마차. 이거를 마차라고 안 부르고 말이 말이 끄는 마차라고 합니다. 말이 끄는 마차.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계신 자동차가 지금 레벨 한 2나 3 정도의 어떤 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것들을 타고 계시지만은, 이것이 레벨 4나 5의 궁극의 어떤 자율주행차가 됐을 때에 옛날 차들은 뭐라 할까요? 결국은 인간이 운전하는 차가 되겠죠. 인간이 운전하는 차. 마찬가지로 지능도 지금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고, 엊그저께 수능을 98점, 95점 1등급을 챗GPT 5.1이 그 점수를 받았는데, 결국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게 되는 순간 이 지능, 이 인간 지능 자체가 결국은 인간 지능이라고 지금 부를 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도시 또한 스마트 시티가 일반화됐을 때에는 일반화되지 않은 스마트 시티, 그건 이제 뭐라고 부르죠? 옛날 도시, 뭐 구시가지, 저희가 얘기하는 보통 오래된 고향의 구도심지를 갔을 때 부르는
구도심이라는 말들도 많이 쓰죠.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이제 합이 되겠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빠른 변화의 속도, AI의 어떤 기술들이 연결되고 결합돼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화는 되게 중립적이어서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로,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위기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이 건설업에 상당한 아, 위기이자 기회이지만은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간다면은 대형 건설사들도 이런 시대 변화에 올라타서 스마트 시티라는 큰 시장에 앞서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어저께 그 GIF 이데일리에서 주최한 글로벌 AI 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시장을 몰아야 될 곳은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어, 소형 원자로,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여러 가지 어떤 쿨링 시설들이 첨단의 쿨링 시설들이 돼 있는 어떤 데이터 센터의 건설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가진 자들이 전 세계의 큰 시장 한 6천조 이상의 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다양한 부분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준비를 잘 갖추셔서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